안녕하세요, 로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같은 회사에도 있었고 제 친한 후배를 모시고 빅히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금요일에 놀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빅히트 하면 작년에 장이 좋았음에도 아쉬웠던, 하지만 정말 좋은 회사 중에 하나인데 주가가 안 좋았던 대표적인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뉴스에도 엄청 많이 나왔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금요일에 시장이 딱히 좋지 않았어요. 빅히트가 혼자 매우 크게 오르면서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있는 건가? 사실 그전엔 막 삼성전자만 오르고 현대차, 초대형주 몇 개 위주로만 시장이 많이 올랐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종목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럴 때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모가 대비해서도 거의 빅히트가 작년 10월에 상장이 된 이후로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모에 참여를 하면서 상따도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장된 이후로 거의 반토막 이상 50% 가까이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사실 그동안에 발표했던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던 부분, 3개월 그 기관 보호예수 물량도 풀려서 어느 정도 이제 오버행 이슈도 좀 풀렸던 부분이 겹치면서 지난주 금요일 장 끝나고 나왔던 뉴스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주가가 좀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왜 이렇게 안 좋았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연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전에 있던 SM부터 약간 그런 스타일을 보면 사람이 이제 공연을 많이 해서 이게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물론 빅히트도 커요. 2019년에 5천억대 매출이다 그러면 한 2천억이 공연입니다. 웬만한 회사에서 이런 큰 사업부가 코로나로 정지된 거잖아요. 대면 공연 못 하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회사는 이제 큰일 납니다. 근데 2020년에 보면 사실 실적 늘었어요. 말한 대로 3분기 실적도 좋았고 4분기도 지금 증권사들 이렇게 분석한 거 보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거 좀 신기한 거죠. 그렇죠. 네. 다른 코로나 피해주,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정상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행주라던가 항공주, 그다음에 요식업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실 텐데, 이제 상당히 경제가 이제 폐쇄가 되면서 경제 활동이 이제 제한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미친 영향들이 굉장히 컸는데, 아이돌 공연 기획사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공연을 못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못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콘서트 그 대면 활동이 주된 아이돌 어떤 매출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제 유튜브나 비대면 활동이 가능했던 영역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온라인 콘서트라든가 요즘에 보면 간접 매출이라고, 이게 약간 공연 이런 게 약간 직접적이잖아요. 근데 간접 매출이 그렇게 많대요. 게임이 나온다 그러면은 거기에 BTS의 게임이면 거기서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로열티를 받고 웹소설을 만들 수도 있고요. MD나 라이센싱 이런 거는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어요. 물건을 살 수도 있는 거고, 또 온라인 많은 비즈니스들에다 콘텐츠 비즈니스에다가 우리의 브랜드 로열티를 팔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전보다 매우 많이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또 이제 콘서트를 못 하다 보니까 아이돌 아티스트들의 팬덤은 사실 유지가 되잖아요. 네. 어디 가지 않고 이제 그분들이 1년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에게 쓰는 버젯은 정해져 있던 거죠. 근데 이제 콘서트 티켓이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티켓료를 쓰지 않으니까 오히려 아이돌 굿즈나 CD, 그 앨범 패키지 같은 판매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런 매출이 상대적으로 올라가면서 기획사들의 실적도 피해됐던 부분을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콘서트 같으면 이게 당연히 이게 인당은 좀 작을 수 있겠죠. 그 오프라인 콘서트 굉장히 비싸잖아요. 하지만 대신에 온라인 콘서트는 이 자릿수의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무한할 수가 있고, 또 가격의 제한도 없어요. 그 가격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온라인 콘서트는 사실 비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저변이 엄청나게 확대되는 또 그런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 GP 마진이라 그러죠. 이제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그로스 프로핏 마진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되게 의아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구조물이나 제작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스태프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온라인화 되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콘서트를 제작할 수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을 100을 했을 때 기획사가 가져갈 수 있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던 부분도 충분히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든 시기잖아요. 사실 힘든 시기를 이렇게 버텨왔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 회사가 정말 이제 대박이 날려는 길은 무엇인가를 이제 봐야 되겠죠. 여기는 그 일반적인 기획사랑은 다른 것 같아요. 꿈이 엄청 큽니다. 그 꿈은 사실 요즘에 전 세계 제일 좋은 거 뭐야? 비즈니스 제일 좋은 비즈니스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플랫폼을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가진 나의 것만 파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에 다른 아티스트들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존에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라는 글로벌 플랫폼이 굉장히 막강한 가입자 수와 액티브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어떤
컨텐츠 프로바이더들이 다 유튜브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유튜브 플랫폼에 입점을 하게 되면 이제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은 구글에게 이제 30%의 수수료가 무조건적으로 나갑니다. 물론 사실 글로벌하게 어떤 자기의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야 되는 뭐 정당한 수수료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규모가 커지고 뭐 매출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해외 쪽으로 많이 팔리게 되면은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좀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제 30%의 어떻게 보면 수수료가 좀 아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뭐 빅히트의 매니지먼트나 재무 담당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BTS라는 막강한 브랜드 파워를 가진 글로벌 팝스타의 IP를 갖게 된 거죠. 브랜드 로열티를 갖게 됐으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유튜브나 글로벌 플랫폼에 의존한다기보다는 자체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익을 극대화해보겠다라는 전략이 사실 상장 전에도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증권신고서에서도 이제 위버스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뭐 5조, 6조 이렇게 쓰여 있을 때는 사실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버밸류 아닌가, 너무 버블 아니냐, 너무 과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 네이버와의 지분 수합 뉴스나 또 최근에 작년 말부터 나왔던 뉴스를 검색해보시면은 유니버설 뮤직 그룹의 글로벌 아티스트들이 위버스 플랫폼에 입점하는 경우도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국내에서 만들어진 플랫폼이지만 글로벌하게 팔렸을 때, 글로벌하게 입지를 다져갔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증권신고서에 나타났던 뭐 5조 정도의 밸류 가치가 적정할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저평가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방시혁 의장님의 꿈이 엄청 큰데 저희가 이해를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10조 원을 갔었거든요, 주가가. 거의 그쵸? 10조가 됐었죠. 어떻게 보면 그때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게 잘못된 게 아닌 걸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다시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저는 5조 원이 위버스 가치라면 지금은 7조 정도 되나요? 지금 6조 좀 그쵸. 그 정도면은 얼마 전에는 뭐 5조 정도였거든요, 거의. 그러면은 뭐 7조 정도라 해도 뭐 한 2조 원밖에 나머지 가치가 없는 거예요. 5조를 빼면 너무 저평가를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월부터 우리나라도 그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미국이나 선진국들도 지금 이미 뭐 빠르게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 여름이 지나고 나서는 집단 면역이 생기고 눌려있던 경제 수요와 재개 활동이 되면서 아이돌 그룹 공연 수요도 굉장히 반등을 하게 된다면 기존의 그 매출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낮아졌던 공연 매출 수익까지도 올라오게 된다면 뭐 기존 유니버스 그 위버스 플랫폼의 가치와 공연 매출의 가치가 정상화되면서 이제 기업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BTS에 대해서는 뭐 보시는 분들도 엄청 잘 아실 거예요. 빌보드에서 계속 1등을 하고요. 선진국에서 되게 잘 되고 있고요. 공연 매출은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공연 티켓 가격이 얼마가 있고 거기다 또 굉장히 큰 데서 공연하실 거잖아요. 뭐 이 BTS가 작은 데서 공연하지 않겠죠. 큰 데서 많은 관객 수를 곱하고 거기에 횟수가 많을 것 같아요. 갈 나라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나라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뭐 미국부터 해서 수많은 나라에 가야 돼요. 한두 해 해가지고 될 정도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다 곱해서 보면 상당한 매출액이 추정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빠져 있었던 거예요. 뭐 예를 들어 19년에 2천억이었으면 21년, 2년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더 커지겠죠. 맞아요. 네. 그 부분이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와서 더 크게 붙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거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PER 지표를 제외하고는 기업의 실적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지난 2분기, 작년 2분기가 저점이 될 거고 3분기에 서프라이즈가 냈음에도 주가는 오르지 않았고 그 다음에 4분기 한 2월 중순쯤에 발표하겠죠. 근데 2월 중순쯤에 발표하는 실적은 제 생각에는 뭐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4분기의 그 음반 집계량만 봐도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엔터 3사 플러스 이제 빅히트까지 있죠. YG, SM, JYP와 그다음에 빅히트가 있는데 엔터 4사가 있는데 그 회사들의 앨범 판매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4분기에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뭐 역대 있을 수 없는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어떤 이연 수요, 그러니까 공연을 가지 못하니까 판매량이 팬덤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이 팔린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실 앨범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줄 수는 있지만 계속 유지가 된다고 볼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공연 매출까지 애드업이 된다면 지금 실적과 주가는 바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빅히트를 보면 왜 다른 기획사들도 좋게 보는 건가요? 그렇죠. 뭐 업황 전체적으로 좀 좋게 이제 바닥을 지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각각의 기획사들마다 어떤 차별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S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초창기에 일본을 시작으로 아이돌 그룹을 시스템화 시켜서
육성 시스템을 만들어서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매출이 좀 커지고 하다 보니까 광고 쪽으로도 하고 레스토랑도 하고 아이돌 기획사뿐만 아니라 연예인 매니지먼트까지 하면서 좀 사세가 좀 확 비대해진 부분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 매출 상승액 대비 지난 한 10년을 보면 영업이익이 거의 증가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플럭슈에이션이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JYP 같은 경우는 조금 SM과는 다르게 어떤 모르겠어요. 박진영 PD의 윤리적인 의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에서의 막강할 만한 아이돌 기획 능력이 그다음에 시장 조사 능력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총을 SM을 이미 역전을 했죠. 시가총액도. 그리고 YG 같은 경우는 뭐 지난 한 2, 3년 동안 SM과 비슷한 행보를 걷다가 개별 연예인들의 뭐 사회적인 이슈들이 좀 생기면서 조금 주춤했었는데 작년부터 데뷔한 지는 4년 차가 됐지만 이제 작년부터 좀 글로벌하게 위상을 가져가고 있는 블랙핑크의 효과가 뭐 아시다시피 유튜브 5,600만이 넘는 가입자 수, 구독자 수와 5,600만. 네, 그 다음에 동영상 한 개당 뭐 2억 회가 넘는 이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블랙핑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분기당 그 공연과 그 연예인들의 활동에 따라서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실적이 블랙핑크와 유튜브 그 다음에 새로 이제 데뷔해서 활동하고 있는 트레저의 그 온라인 활동들이 기업의 변동성을 많이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분기에 한 6, 70억 정도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따박따박 찍히는 숫자들이 나올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단계 실적 면에서 레벨업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연을 얼마나 하느냐, 그다음에 새로운 아티스트들이 애드업 되느냐에 따라서 실적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블랙핑크는 사실 되게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정말로 세계적으로 뜬 뒤에는 코로나가 와가지고 공연을 못했잖아요. 그쵸, 이게 그쵸. 히든 카드를 아직 안 까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저도 유의 깊게 봤던 그 블랙핑크의 활동이 뭐였냐면 2019년 여름에 캘리포니아에서 개최되는 코첼라라는 음악 페스티벌이 있어요. 근데 아티스트들도 많이 나오고 해외 미국의 이제 공연 플랫폼인 독과점을 갖고 있는 라이브 네이션이라는 회사가 주최하는 공연인데 뭐 엄청나게 큰 그러니까 미국에서 봤을 때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만큼의 큰 행사입니다. 그만큼 관심을 갖고 있고 모든 아티스트들이 공연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무대인데 거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엔딩 무대를 했어요. 블랙핑크가. 근데 그런 부분이 글로벌한 프레젠스를 많이 나타내는 경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블랙핑크 아티스트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큰 공연에 쓰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레벨업이 돼서 이제 본인들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나타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침 또 코로나가 또 창궐 해가지고 작년 한 해를 풀로 쉬었으니까 뭐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뭐 BTS도 그렇고 나머지 좋은 아티스트들 국내 아티스트들이 올해는 진짜 뭐 약간 칼을 갈고 기회가 왔죠. 칼을 갈고 열심히 활동하고 싶은 그 의지가 불타오를 것 같아서 조금만 그 경제 상황이 좀 좋아지고 공연이 재개가 된다면 열심히 활동해 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이 빅히트는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예전에 그 기획사들에 비해서 기업 가치가 너무 커요. 맞아요. 옛날에는 큰 기관들은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저 몇 천억짜리 코스닥 뭐 기획사 안에 뭐 저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흥행 비즈니스다 싫어 그랬는데 빅히트는 지금 이제 약간 그 고민하실 거예요. 왜냐면 7조 원? 한 50% 오르면 10조 원이요. 10조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작지 않은 회사인데 주가가 오른다? 편입하지 않았을 때 부담이 있는 거죠. 맞아요. 예전에 엔터 3사는 다 코스닥 종목이었고 시총도 SM이 한때 1조를 바라봤다가 이제 다시 빠지긴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별로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에 빅히트는 코스피에 상장이 됐고 코스피 150 종목이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10조가 넘어가게 된다면 사실 국내 기관의 패시브 자금들이 어쩔 수 없이 담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외국인 투자자들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유일무이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아시아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어떤 글로벌 가입자들의 프레젠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관심을 충분히 가질만 하죠. 위버스로 해서 온라인 콘서트도 할 수 있나요? 온라인 티켓을 팔고 온라인 굿즈도 팔고 그다음에 온라인 예약도 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 플랫폼 내에서 콘서트도 할 수 있겠죠. 뭐 나중에는. 근데 지금 당장은 아직은 그런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이버랑 뭘 하려고 하는 걸까요?
브이라이브의 가입자가 뭐 국내만 해도 지금 1억 명이 넘었으니까 그 어떤 플랫폼 그리고 입점돼 있는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많고 K-팝에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영내에서는 좀 의미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갖고 있는 그 플랫폼 송출 능력이나 아티스트들과 팬덤과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위버스 플랫폼의 가입자 수는 이제 2천만이 조금 넘었으니까 예를 들면 서버 확충 노하우라든지 이렇게 보면 가입자 수를 늘리는 노하우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빅히트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네이버 입장에서는 또 BTS가 브이라이브에 들어오는 부분도 굉장히 유의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일 것 같아요. 이번 지분 수합의 뉴스는 우리나라의 좀 더, 두 1등 회사가 구체적인 그 기업 가치의 그 지분 가치랑 그런 것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저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좋으면은 뭐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한 뭐 20%, 25%, 30% 이렇게 그렇죠. 올랐으니까 약간 부담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 지금 진입한 게 맞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렇게 막 그래서 목표가를 이렇게 무슨 뭐 정확히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막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어떻게 상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상상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기존에서 저는 한 3천억대 체력을 가진 회사가 될 것 같아요. 이 레벨이. 이익 레벨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 성장 속도를 고려하면 이 3천억대 회사 그 이익 레벨 수준에서 오프라인 공연은 이제 22년에는 풀리 붙을 텐데 뭐 1년 정도 이렇게 내년을 봐야 되잖아요. 뭐 22년 정도에서 풀리 붙을 경우에 거기서 이제 더 붙을 수 있는 건 지금 약간 다른 사람 물어봐도 다 계산 못 하더라고요. 해본 적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에 올라온 뒤로는 계속 공연이 막혀 있었기 때문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에서 매출이 뭐 2,500억, 3,000억 더 붙을 수도 있겠죠. 공연으로. 그걸 합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그 정고점 정도는 10조 원 정도는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 아무래도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또 6개월, 3개월 이후에는 또 풀릴 거니까 뭐 변동성은 좀 있겠지만 주가의 방향성은 이제 우상향이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함부로 뭐, 그렇죠.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고 딱 짚어 말할 수는 없지만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공연이 재개되는 시기가 도래할 거고 그 다음에 사실 CD 가격도 많이 올랐거든요. 앨범 판매 놀랍더라고요. 지금 디플레이션 시대에 뭐 앨범의 그 패키지가 좀 구성이 더 정교화되고 더 부가가 되면서 BTS 스페셜 패키지 이번에 나온 것들을 보면은 한 4만 원, 5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또 이제 아미 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시고 또 티켓 가격도 마찬가지로 뭐 더 내려가진 않을 테니까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공연들 그다음에 미국은 엄청나게 큰 이제 공연장들이 있기 때문에 5만 명, 6만 명 들어오는 스테디움에서 이제 공연을 하기 시작한다면 레버리지가 극대화 되겠죠. 이 레버리지가 그렇게 되면 사실 뭐 거기다가 온라인 이번에 코로나 때 온라인 콘서트와 비대면 활동들의 노하우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쪽의 축이 매출이 올라가게 된다면 지금 이익률이 한 작년 기준으로 한 15%, 16% 정도인데 JYP 이익률이 한 20% 중반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보면 빅히트도 작년에 상장이 되면서 뭐 주식 수수료 비용이나 주식 보상 비용이나 아티스트한테 주는 그 다음에 뭐 IPO 하면서 여러 비용들이 생겼고 성과급도 많이 나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한번 클린아웃 되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이 정상화되면서 이익이 찍히기 시작하면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익률의 업사이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조업이 아니라서 매출이 늘어난다 비용이 그대로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비용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데 아직 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이제 뭐 앞으로 올해 내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익률이 높아지는 걸로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기존의 엔터 3사들과는 좀 다르게 빅히트의 매니지먼트의 구성이 뭐 IB 업계 출신도 많고 뭐 그다음에 재무적으로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다음에 그 성과 보수 체계도 굉장히 뚜렷하게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매니지먼트의 어떤 동력도 많이 있지 않나. 글로벌하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지만 뭐 자동차나 반도체나 뭐 바이오 이제 좀 생겼고 그다음에 컨텐츠 기업으로서 어떤 국내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제 지인들이나 뭐 저희의 뭐 10년, 10수년 선배님들에게 이제 이런 회사들이 뭐 예를 들면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는다라고 하면 까무치거든요. 뭐 어떻게 뭐 제조업도 아닌 회사가 뭐 영업이익이 1,000억이 넘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제는 좀 시대가 바뀐 거죠. 글로벌하게 판매하는 컨텐츠의 IP의 효과가 이제는 뭐 어마어마하다는 부분.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 랩스터나 소리바다나 이런 것들이 사실 무료로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불법 다운로드가 되고
불법으로 유통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소비자들이 어떤 정당화되는 그 어떤 그 비용, 그다음에 컨텐츠 소비에 대한 정당성, 비용의 정당성을 좀 많이 인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앞으로는 사실 좋은 컨텐츠만 있고 좋은 아티스트들만 있으면 뭐 기획사들도 충분히 글로벌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먹거리로서 큰 축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컨텐츠 수출을 이끌고 뭐 우리나라 이름도 알리는 그렇죠. 좋은 회사인데 네. 이번 기회에 잘 되기를 응원합니다. 화이팅! 화이팅!